존경하는 210만 충남 도민 여러분, 겨울로 접어드는 날씨에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보령 출신 신재원 도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도정 질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유익환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도정과 교육 행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안의정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의료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사항으로 보령신항의 다기능 융복합항 개발을 위한 안의정 지사님의 의지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지역의 발전과 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하여는 사회 간접 자본시설이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주시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특히 대량의 화물이나 관광객을 수송하기 위하여는 육로나 철로보다 항만을 활용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상당히 유리할 것입니다. 지사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에는 보령, 당진, 서산, 태안, 장항 등 5개의 무역형이 있습니다. 하지만 배후 지역의 산업시설에서 생산된 수출입 물동량이나 국제 여객을 수송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하는 항만은 당진항과 태산항 정도입니다. 지사님께서는 기회 있을 때마다 서해안의 중요성에 대하여 역설하시면서 해양 건도를 주장하고 계십니다. 대포 신도시를 맞이하여 서해안을 중심으로 충남의 발전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데 대하여는 100번 공감하는 바이며 서해안의 발전은 항만을 기반으로 하여 주변 지역의 산업을 발전시키고 배후 도시를 성장시켜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하지만 우리 충남도 서해안에 위치한 항만은 대부분 배후 산업시설이나 화력발전 등을 지원하는 기능만을 담당하도록 특화되어 있어 주변 지역의 산업시설 지원이나 배후 도시의 성장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는 실정입니다. 보령항은 충남에서도 관리하는 지방관리 무역항으로 보령화력발전소를 지원하기 위하여 15만 톤급 2선석이 운영 중이고 신보령 화력발전소 연료 공급을 위하여 20만 톤급 1선석과 5천 톤급 1선석, 영보 한단 LNG 공급을 위한 8만 2천 톤급 2선석을 건설 중에 있습니다. 철저하게 화력발전소와 영보 산단의 연료 공급을 위한 전초기지 역할을 담당하게 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과 직결되는 지역경제 발전에 한계가 있고 주민의 피부에 와닿는 산업경제 발전 교진차 역할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특히 보령 시민들이 고대하고 있던 보령신항은 1997년 8월 신항만 건설 촉진법에 의한 신항만으로 지정 고시 후 중앙정부에서는 2006년 12월 물동량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개발 시기를 2020년 이후로 계획하여 전국 항만 기본 계획을 수정 고시하였고 2011년 7월에는 제3차 전국 항만 기본 계획에서 신항만 기본 계획을 완전히 제어시켜 버렸습니다. 그에 따라 정치권이나 보령 지역에서 신항만을 조기에 재지정하여 개발해야 한다는 의견이 비등하게 발생하였으며 절실하게 요구하는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는 항만 기본 계획에서 보령신항이 제외된 2011년보다 보령항 주변의 여건이 크게 변모하였는데 관창 공업단지가 활성화되어 있고 영보 일반 산업단지가 개발 중에 있으며 보령 태안 연육교 건설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사계절 관광지인 대천 해수욕장의 기반시설 및 숙박시설이 제모습을 갖추게 됨에 따라 보령신항의 개발 필요성이 성숙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중앙정부에서는 새만금 지역의 대규모의 신항만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 시점에서 보령신항에 대한 획기적인 개발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보령항은 석탄과 LNG만을 수입하게 되는 반쪽짜리 항만의 역할만을 수행하게 될 것이 자명합니다.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첫째, 지사님께서는 보령신항이 개발되어야 하는지, 개발이 여의치 않으니 현재 상태로 지속시켜야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보령 지역 주변의 산업단지 등이 부족하여 컨테이너나 일반 화물, 수출입 전용 항만으로 개발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으므로 마리나, 화물, 크루즈, 대규모 해경 함정 저반 부두, 보령 항내의 예인선 등의 정박에 필요한 관리 부두, 배치될 수 있는 다기능 복합 항만으로 개발하는 계획을 수립해야만 중앙정부를 설득할 수 있고 항만 개발을 위한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보령항이 단순하게 화력발전소나 연구산단의 연료 공급항으로 머물지 않고 지역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보령항을 어떻게 개발할 계획과 의지를 갖고 계신지와 중앙정부 설득 논리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항으로 공무원 후생복지 향상 대책 마련에 관하여 지사님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충남도청이 대전에서 대포 신도시로 이사온 지도 2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대포 신도시 정주 여건이 부족하여 이주한 공무원들은 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고 경제적 고통도 감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사님께서는 이러한 공무원들의 생활의 불편함과 경제적 어려움 등 고통을 받고 있는 사실들을 알고 계십니까? 이러한 공무원들의 어려움을 완화해 주기 위한 후생복지 향상 대책이 절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몇 가지 대책에 대하여 지사님에게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임차 통근버스 운행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대전에서 출발하는 통근버스가 매일 7대가 운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임차버스도 금년 말 운행을 종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원거리 공무원 대다수가 주택매매 지연, 자녀 교육, 배우자 직장 문제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이사를 못 오는 직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만약 통근버스가 없다면 자가용이나 시외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교통 인프라망이 부족한 상태에서 최소한의 통근버스 운행은 공무원들의 경제적 부담 해소와 생산성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향후 내포 신도시의 기반시설 구축과 제반 문화 교육 및 편의시설의 확충과 병행하여 이주 공무원들이
연차적으로 이주함으로써 점진적으로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최소한의 중기적인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현재 운행 중인 임차버스 대수를 축소하더라도 임차 통근버스 운행을 1년 정도 연장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기사님의 의지를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직장 어린이집 문제점에 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신문 보도에 의하면 이사를 오고 싶어도 어린 자녀들을 맡길 장소가 없어 이사를 못 오는 공무원들이 많다고 합니다. 자녀 보육 문제로 인해 고통을 받지 않고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조직 문화를 만들기 위해 직장 어린이집을 확대하여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직장 어린이집의 보육환경 개선은 내포 신도시 종주 여건의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은 직장 어린이집 보육환경을 어떻게 개선할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 행정에 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충남도 소재 학교 건물 중 화재 발생 취약 장소에 대한 안전관리 및 학생들의 안전교육 대책에 관하여 김지철 교육감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충남도 내에서는 초중고 및 특수학교 수를 조사해본 결과 총 1240여 개 학교가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학교 중 소방시설인 스프링클러나 설치되지 않아 화재 발생 시 재산 피해를 물론 인명 피해도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김지철 교육감님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아십니까? 소방방재청 통계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최근 5년간 전국적으로 1225건의 학교 화재가 발생해서 54억여 원의 재산 피해가 났고 화재로 인해 1명이 사망하고 43명이 부상을 당해서 인명피해도 상당하게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우리 충남도 또한 조사한 데 의하면 학교에서 75건의 화재가 발생해 2억 5천만 원의 재산 피해와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을 당하는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119의 화재 신고가 접수되어서 소방공무원이 출동한 통계 자료로 실제 신고되지 않은 건수를 포함한다면 화재 건수는 더 많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특히 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학교 화재 발생 요인 중 35%가량이 전기적 요인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학교 건물 중 지하실이나 출입이 통제된 곳에 위치한 전기실 및 변전실, 방송실, 보일러실 등이 화재 발생 취약 장소로 물건들을 적재해놓고 창고처럼 사용하고 있는 것도 있는가 하면 학생들이 수업을 받고 주로 생활하는 교실에서 선풍기 및 전열기기 등에 의한 전기 화재가 발생하여 큰 인명피해로 이을 수 있는 위험성이 다분한 실정입니다. 김지철 교육감님께서는 위험성에 대한 실태 파악과 문제점을 알고 계십니까? 실제로 지난 7월 청양의 한 중학교 교실에서 전기적인 원인으로 학생들이 수업을 받는 교실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작년 12월 계룡시 소재 중학교 조리실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학생들 전체가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져 출동한 소방 공무원들에 의해 진화된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 충남도 내 이런 학교 건물에서 크고 작은 화재들이 자주 발생해 왔습니다. 어린 꿈남들이 생활하는 학교가 화재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위험성에 노출된 상태로서 앞으로 제2의 세월호 사태와 같은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까? 이에 대한 김지철 교육감님의 소견과 향후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린이들의 대피 훈련을 소방관사와 함께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월호 사고 이후 안전의식이 많이 높아졌다고는 하지만 일부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하면 적극적으로 훈련에 참여하는 아이들보다 선생님들의 허술한 대응이 자주 도마에 오르곤 합니다. 이에 대한 선생님들의 안전의식 교육 훈련을 통해서 상시 노출되어 있는 안전사고에서 어린 학생들이 탈피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김지철 교육감님의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유익한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현정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 또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